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전주 지역 20대 A씨는 지난 2월 확진된 이후 백신 접종까지 마쳤으나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귀농 기여 인구가 늘었지만 도내 이동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실과 부안 지역 귀농 기여 인구 증가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2023년까지 지방재정을 매년 5조 3천억 원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도 총 4.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차량과 전기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가운데 8월에만 차량 화재가 83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6명, 군산 6명, 익산과 정읍이 각 4명, 부안 2명, 김제 1명 등입니다. 돌파 감염도 3명이 나와 누계는 28명이 됐습니다. 특히 전주 지역 20대 A씨는 지난 2월 확진된 이후 백신 접종까지 마쳤으나 지난 10일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이 같은 재감염 사례는 처음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이 28명으로 집계됐지만 백신 효과는 높다는 분석입니다. 전북도 방역본부는 백신별 돌파 감염자는 화이자가 15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아스트라제네카 7명, 얀센 5명, 모더나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돌파 감염자는 4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집중됐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돌파 감염자 수, 백신 접종 비율 등을 따져보면 백신 효과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귀농 귀여 인구가 그전해보다 늘긴 했는데 도내 이동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귀농 귀여 인구 수가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든 도내 시군도 있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임실에 한 사과밭입니다. 열매를 솎아내는 구자훈 씨는 9년 전 서울에서 농촌으로 내려왔습니다. 초보 귀농인이었던 구 씨는 어느덧 19,000여 제곱미터의 사과밭을 일구는 어엿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여기가 산간지방처럼 굉장히 춥거든요. 강원도랑 비슷해갖고 여기는 사실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육부부 4계면을 사과 주산지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제 꿈입니다. 복숭아와 고추 산지로도 유명한 임실로 귀농한 사람은 지난해만 161명에 이릅니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임실구는 농촌 지역 주민이 의료와 복지와 같은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380억 원을 투자해 여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귀농 정책과 농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농촌 협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찾아오는 농촌,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들겠습니다. 어촌으로 이주한 귀여인 수는 전북에서 부안만 전국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지난해만 59명으로 90% 정도가 해수면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안에 오고 싶은데 네. 집이 없다. 그래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청년들한테는 이자, 네. 또 월세는 10만 원씩 전북 최초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지난해 전북 지역 귀농 인구는 1,500여 가구로 전해보다 14.3% 늘었고 귀여한 인구도 18% 정도가 늘었습니다. 귀농과 귀여 10가구 가운데 7가구는 1인 가구였고 50대 비율은 30%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귀농 귀여하기 전에 살던 지역을 살펴본 결과 도내 이동이 45% 넘게 차지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통계청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집계한 결과를 호남 지역 중심으로 수집 재구성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정부가 2023년까지 지방재정을 매년 5조 3천억 원씩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운영 방안과 지방재정 혁신 방안, 교부세 제도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1%인 지방 소비세율은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포인트인 4조 1천억 원 규모를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연간 5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방 교부세 제도의 혁신이라든가 지방 재정의 자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정한 재정분권 시대가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차량과 전기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총 856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8월에만 차량 화재가 83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화재는 38%가량이 승용차에서 발생했으며 장소는 일반 도로가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 화재는 3년간 발생한 1,300여 건 중 7, 8월에 21%가량인 284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전기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 복당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지역 무소속 단체장들의 민주당 복당 입당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120여 명이 복단 신청서를 도당에 제출했습니다. 도당은 지난달 19일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복당 자격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112명이 복당 자격을 얻었고 8명이 보류 심사로 제외됐습니다. 대부분은 단순 탈당자로 지난 선거 등에서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출마자 등의 권유로 입당했거나 탈당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당과 민생당 등 다른 당 소속으로 당선됐거나 출마한 경력자들이 복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경선 권리당원 자격이 이달까지 입당자에게만 주어지는 만큼 이달까지 복당 신청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는 매달 한 차례 열리고 있는데 다음 위원회는 오는 23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다른 정당으로 출마한 정치인들은 10년 이내 탈당자, 경선 25%까지 감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감점이 없는 인재 영입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이 심원면 염전부지를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고창군은 최근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해부터 매입을 시작한 심원면 염전부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고창군은 심원염전을 지역자원인 생태, 경관, 산업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유산인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유산, 또 문화유산 함께 활용하여 생태 복합 문화 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실군 새내기 공무원들이 지역 특산품을 소셜미디어에 홍보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임실군은 복숭아 출하 시기에 맞춰 임실엔 복숭아 홍보 영상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업로드된 특산물 홍보 영상은 조회수가 5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하여서 우리 임실군의 대표적인 명품 농산물인 임실엔 복숭아를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보람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임실군을 홍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반려동물 신약 개발업체인 휴벳과 전북대학교 수의대학 관계자들이 정읍동물보호소에서 의료봉사를 벌였습니다. 휴벳의 수의사와 전북대 수의대학 교수 등 13명은 유기견 50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또한 신체 검사와 피부 질환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한편 정읍시 동물보호소는 현재 버려진 개와 고양이 170여 마리가 생활하고 있으며 입양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민 민생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는 한편 당지도급 인사들이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대표 선출 방식이 선관위가 권고한 방식이 아닌 ARS 투표 방식을 고집하고 선관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당권을 잡은 소수 비대위원과 정무직 당직자들의 사당화 획책을 용인하고 정당화해주는 꼴이라며 출마를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학규, 정동영, 유성엽 등 당지도급 인사들을 거론하며 당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전남북과 서부 경남 지역의 사유림 188헥타르를 매입키로 했습니다. 서부산림청은 올해 새로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가운데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유림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사유림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10년 동안 월 단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0명을 넘어서면서 과연 이 악마 같은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 70%가 백신을 접종해도 집단 면역은 불가능할 거란 전망을 내놨잖아요. 네,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그래도 현재 개발된 백신이 고령층에서도 90% 가까이가 사망과 위중증 예방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접종은 필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백신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슬기로운 방역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여서 씁쓸하네요.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